인천시가 영흥도를 대체 매립지 최종 후보지로 확정했습니다. 꽤 긴 시간 이어온 사항을 드디어 매듭 지은 건데요. 하지만 주민 설득 등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이재필 기자, 지난해 11월 인천시 발표 이후 3개월 만에 확정이 됐는데 영흥도가 매립지 최종 후보지로 결정이 됐죠? 네, 맞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난해 11월 인천시가 영흥도를 이제 매립지 후보로 선정을 했죠. 민간 공모와 용역 등을 거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옹진군 영흥도 외리 일대 약 89만 5천 제곱미터, 약 27만 평 규모의 땅을 매립지 후보지로 발표했죠. 그리고 당시 영흥도 주민들의 반발도 거셌습니다. 네. 특히 이제 영흥화력발전소 때문에 가뜩이나 환경도 좋지 않은데 이제는 매립지냐며 강하게 이제 하소연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장정민 옹진 군수는 이에 반발해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었죠. 네. 저희도 취재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제 이처럼 이렇게 반발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 이제 인천시당이 매립지 특별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해서 후보지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간의 논의 끝에 지난 2월 24일 선갑도와 영흥도를 이제 매립지 후보지로 인천시에 추천을 했고요. 이에 인천시가 추천받은 후보지를 두고 검토에 들어갔고 결국 영흥도를 최종 매립지 후보지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후보지가 두 곳이었어요. 영흥도, 선갑도 이렇게 두 곳이었는데 네. 결론적으로 영흥도를 선택하게 된 이유 살펴볼까요? 네, 인천시가 이제 밝힌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 진행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그 선갑도는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커서 환경 영향 평가 등 이제 그 법적 절차를 통과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인천시의 첫 번째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리적 문제인데요. 선갑도는 이제 섬이에요. 섬이다 보니까 섬에 매립지를 조성하게 되면 배를 이용해 이제 바다를 건너서 쓰레기를 운송해야 하는 이런 문제점에 봉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특히 태풍 등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겁니다. 이런 조건을 종합해 보면 영흥도가 선갑도보다는 조건에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에 인천시가 영흥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 지원책도 발표를 했죠. 네, 맞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그 제2 영흥대교 건설입니다. 그동안 영흥도 주민들은 인천 내륙과 이제 바로 연결된 다리를 놓는 것을 희망을 해 왔습니다. 네. 인천시는 이번 매립지 조성을 이제 시점으로 해서 대부도와 영흥도까지 약 5km 구간을 2차로로 건설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천시는 당장 올해 안에 관련 용역을 들어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매년 50억 원 규모의 발전 기금을 지원을 하고 주민들이 원한다면 매립 시설의 운영도 주민들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영흥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해서 영흥대를 새롭게 바꾸겠다라는 이런 주장도 내놓았는데요. 박남춘 인천시장의 기자회견 현장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왜 우리냐? 또 환경 기피 시설로 인한 피해를 감당하라는 거냐는 주민 여러분의 원망 어린 외침 또한 흘려 들은 적이 없습니다.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천 에코랜드 조성을 영제도약의 기회로 삼자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던 영흥을 이제 모두가 주목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친환경 특별섬으로 주목받는 영흥을 통해 맑은 하늘을 되찾는 것은 물론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강경하고 어떻게 보면 단호한 그런 인천시장의 발표 내용이었는데 여전히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당시 영흥도 주민들이 인천시청을 방문해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영흥도를 매립지 최종 후보지로 선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이제 강하게 피력을 했는데요. 네. 매립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했다고는 해도 모든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겠죠. 항의 시위에 나선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절대로 우리들은 이거 매립지 쓰레기 매립지 한다는 거 죽어도 우리들은 죽고 살기로 아주 반대해요. 절대 안 합니다. 영대교를 폭발은 하는 게 있어도 우리 영에는 쓰레기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있는 다리도 폭발시키려고 그러고 그렇게 지금 그 마음 그 심정에 지금도 다리는 무슨 다리요? 아유 저 싫어요 그런 거. 그런 거 싫고 쓰레기장만 안 들어오면은 돼요. 몇몇 주민들은 단호한 입장도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확정은 됐습니다. 이제 인천시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 계획 갖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천시는 앞서 말씀드린 이 지원책을 바탕으로 주민 합의를 이끌어낸다라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주민 협의체를 구성해 줄 것도 요청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협의체를 구성을 하면 협의체와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듣고 논의에 이끌어 풀어나가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겠다라는 맞습니다. 협의체.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예, 이야기 기구. 네.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합의가 잘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그 민주당 인천시당이 매립지 특위를 구성할 당시에 매립지 후보지를 이제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했잖아요. 대신에 만약 후보지를 검토한다면 그 결과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네. 이는 당시 장정민, 옹진 군수도 동의했던 합의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반발할 경우 인천 지역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나서서 지역을 설득하는 과정을 돕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인천 지역 10개 군구 가운데 강화를 제외한 9개 지역 지자체장이 민주당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천 전 지역이 합의한 사항이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상황이에요. 때문에 일부 지역 주민들은 반발을 하겠지만 적극적인 설득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의 합의 과정도 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재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